제주도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늘리기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 업계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송객 수수료 인하를 놓고 서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들이 밀집한 성산일출봉 일대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착한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지금까지 올해 예산의 70%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늘리기만 한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 나선 예산결산위 의원들은 저조한 예산 집행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71%에 불과해 내년 예산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2월 규모는 3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계속 해가 넘어갈수록 이렇게 많이 지금 은행에 지금 쌓여 있으면 은행이 저희들 이자노래 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 들어가지고 부동산 집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도로 사업인 경우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장 평균 임기가 11개월에 불과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잦은 인사를 자제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 경과돼야 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나올 것이고 특히 그에 따른 성과와 피드백도 나온다고 보아집니다.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예산도 절반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늘리기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749억 정도가 지금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 전기차가 올해 479억을 또 증액시켰어요. 한편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부영호텔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고도 완화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제주 4.3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4.3 특별법의 정의에 근거해 배경과 과정, 특별법 제정까지 국정교과서에 분명히 서술했다고 해명했고 탐라국은 일본 영토로 오해되지 않도록 지도에 채색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후진적 독재의 산물이라며 폐기의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주말 제주 촛불 집회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인 만여 명이 참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도민사회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 뜻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가로막힌다면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 지역 면세점 업계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높아진 수수료는 낮추고 지역사회 공헌도는 높이겠다는 건데 업체들의 속내가 서로 달라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내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1조 1,700억 원.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의 30% 이상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송객 수수료를 주면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도내 외국인 면세점 4군데가 참여하는 면세점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인 송객 수수료 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송객 수수료 제도만이라도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함께 논의한다든가 라는 이러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높은 송객 수수료가 중국계 여행사에 배만 불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대기업 면세점들은 수수료를 당장 없애면 손님 유치가 어렵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즈라든가 관광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경쟁 강도도 굉장히 약화되면서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주 면세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JDC는 불참해 반쪽짜리 협의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 빈 점포가 늘어나고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제주시 도심의 번화가입니다. 현재 도내 오피스텔의 공실률은 10%. 방 10개 가운데 1개는 비어있다는 건데 3년 만에 3배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제주의 노른자 위로 불리는 노영 오거리의 경우 상가 공실률도 6.8%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왜 임대소득이 내려가느냐 하면 사업에 따른 영업소득이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영업소득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조정으로 오히려 임대소득이 지금 하향 조정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수익률은 제2공항 발표 직후인 지난해 말 3%대까지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연체율은 0.87%로 주택보다 7배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연체율이라든지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런 대출 건전성 부분들이 주택이나 아니면 토지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요.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특히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은 100만 제곱미터. 최근 2년 동안 착공 면적과 비슷해 조만간 공급 과잉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수익률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제주 지역 분양형 호텔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제주도 내 분양형 호텔 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기간 높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호텔 이용 수요와 입지 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며 광고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라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에서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가게를 착한 가게라고 하는데요. 착한 가게가 밀집한 성산일출봉 일대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착한 거리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문재은 씨. 지난해부터 착한 가게에 가입해 매달 3만 원씩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여유롭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나눔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큰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착한 가게에서 기부한 성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빨래방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주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큰 빨래니까 어르신들이 널고 걷을 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좀 허리도 다칠 수 있고 거동도 불편하신 어르신인데 그런 걸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이처럼 착한 가게 34곳이 밀집한 성산일출봉 일대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착한 거리로 선정됐습니다. 착한 거리 입구에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하트 벤치와 함께 착한 가게 참여 업체 명단이 적힌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권유를 했을 때 여러 가게들이 흔쾌히 이렇게 생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1번지가 착한 거리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명소가 되는 것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조사 결과가 부실한 용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성만을 따지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제주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18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 평소보다 4~5배 높은 매우 나쁜 단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산간에는 눈발이 날리겠고 미세먼지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도가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올해 3번째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1,139억 원으로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591억 원과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417억 원, 상가 관광단지 토지 매입비 12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반면 땅값 상승으로 중단된 회천에서 신촌 사이 도로 건설 사업비 114억 원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제2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100억 원은 감액됐습니다. 올해 제주도 문화상 수상자 7명이 선정됐습니다. 학술 부문에는 양석환 제주대 교수, 예술 부문에 현민식 서예가, 체육 부문에 고정신 전 제주도 체육회 부회장과 부형종 장애인 농구협회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1차 산업 부문에는 고성보 제주대 교수, 재외도민에는 강영희 서부 경남 제주도민 회장과 정평보 제1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상임고문이 뽑혔습니다. 제주도 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임 차장에 박세호 충북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세호 신임 차장은 올해 56살의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충북 영동경찰서장과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찰청은 또 장원석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을 총경 승진 후보자로 발표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농촌지역 창고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안 창고에 침입해 쌀과 라면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34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4명이 가스 판매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판사는 판매시설 예정지와 주민 거주지가 관련 법에 정해진 안전거리인 39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도내 한 가스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은 뒤 농지법을 위반해 건축 허가가 불어되자 허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휴관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제주도는 6개월 이상 휴관하는 박물관이 2차례 개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기존 시설과 유사한 박물관은 승인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제주 지역 사립박물관은 53곳으로 인구 대비 전국 평균보다 7배나 많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제주 지역 일부 현안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신청한 예산 가운데 제주공항 입체 교차로 조성비와 농산물 해상 운송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